재미로 감동을 주고 의미가 심장을 강타하는 정통 시사 주정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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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대전에 있는 주정봉 TV의 주정봉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예, 만나 뵈서 반갑고요. 네, 주정봉 TV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국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는 그 방송은 네, 어,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를 앞두고 5월을 맞아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휴men앤데이트의 이은영 소장님을 모시고 6일 지방선거의 전략,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고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음, 최근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KBS 한국 리서치에서 진행한 5월 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 일단 제가 찾은 자료로는 6개 권역별로 조사가 됐었는데 실은 네, 전국조사 맞죠? 네, 전국조사.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전국조사의 권역별 흐름과 일단 판세 또 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지금 그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29일에서 5월 네네. 1일 사이에 전국 주요 광역별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네. 지금 가져온 거는 이제 대전하고 충남권. 근데 오늘 또 충북이 네네.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충북 나왔나요? 네네, 충북이 또 나온 자료가 있어요. 예. 네, 잠깐만 보시면 어, 그 이게 지금 이제 그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일에서 2일 대전 803명, 충북 814명, 충남 8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저는 이게 지금 막 자료가 지금 나와가지고 요거를 좀 충남에서는 네네네. 네, 양승조 지금 후보가 46%, 네. 김태호 후보가 네. 39.6%, 네. 충북에서는 노영민 후보가 네네. 36.8%, 김영환 후보가 네. 45.4%, 대전에서는 네네. 허태정 후보가 39.6%, 이장우 후보가 네. 43.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KBS 조사하고는 지금 충남이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이 KBS 조사에서는 지금 이 충남 그 광역단체장 도지사 여론조사가 양승주 후보가 37.5%, 김태우 후보가 38.8%로 초박빙 양상이었는데 당선 가능성 네네네. 양승주 후보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승주 네. 후보가 36.6, 김태우 후보가 35.0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충청권은 충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전은 지금 어, 이번 갤럽 조사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대전도 조금 그 뒷심이 발휘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전 같은 경우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네네. 네, 현역 대전 회원도 많고 현재 또 유의미한 조사는 네, 현 시장의 그 평가가 높죠. 어, 그러니까 현 시장 자체의 그 행정 지지도는 꽤 네, 높아요. 50%가 그렇습니다. 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게 56%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충남 네네네. 네네. 당선 가능성에서도 KBS 조사에서는 더 높게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다. 4.7배. 그래서 지금 지지도하고 이제 당선 가능성 전망, 이게 지금 충남이나 대전이나 지지도보다는 당선 가능성은 또 민주당의 후보들이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이제 전체 판세가 지금 수도권이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 네네. 같은 경우는 서울은 좀 격차가 그 검찰개혁법안 처리 전후로 해서 좀 격차가 벌어진 양상이고
경기도는 지금 초박빙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삼자구도여서 어쨌든 여기도 좀 향후 추이, 특히 이제 이재명 고문 개항을 출마와 관련한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한다면 네네. 오히려 충청권이 조금 더 그 전체 판세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예. 긍정적이시고 고맙습니다. 예, 어, 어, 근데 이제 네, 그 흔히 충청권이 전국 표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선거에서도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를 이재명이 앞서다가 또 네, 뒤치다거리다가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또 흔히 하는 말로 여론조사는 하나의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난 거품의 흔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사실은 여론 조작질,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조사만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전문가로서. 어쨌든 이 여론조사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숫자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시면서 이제 선거 캠페인의 어떤 방향이나 또 전략 이런 거를 잡는 데는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은 그 조사 방법이나 그다음에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오픈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공표하는 보도와 네, 관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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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보시고 어, 그 선거 캠페인을 잘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처졌지만 실제 이제 투표 결과는 또 당선이 된 그 사례가 굉장히 뭐 여러 사례가 그렇죠. 예,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판세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이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그 숫자와 또 그 해석을 하는 의미 이런 건 좀 또 다르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있는 숫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언론 보도에서 그 검찰 정상화 법안 또는 검찰 선진화 법안 통과된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빠졌다 또는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 빠졌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상승을 한 그런 패턴이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캠페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더 네, 깊이, 이제 작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예, 번째 질문으로는, 네,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포인트거든요. 음, 대선은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초박빙, 네, 0.73%포인트로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 네, 지금 한 달 전에 4월 달에 조사한 조사에서는 또, 대선 2라운드라 해서, 지방선거 판세를 국힘이 6곳, 민주가 5곳이 우세하다는 보도도 있었고, 이건 네, 대전일보 기사거든요. 네, 그리고, 박빙이 6곳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실제, 대선의 지역마다 그 투표율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KBS 여론조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갤럽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일단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지지도를 보면 국힘 쪽으로 확 넘어간 판세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소위 국힘 즉 윤석열은 뭘 해도 되고 이재명은 뭘 해도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게다가 여론 조작으로 끊임없이 예? 그거를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결국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좀 우려점이거든요. 제 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전문가이시고 지금 이제 또 직접 여론조사 기관을 휴먼앤데이터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좀
잘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네네. 여론조사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울러 지금 순간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이후의 전망과 관련해서 볼 때 대선의 연장선일까? 아니면 또 다른 요소가 있다면 어떤 요소가 있을까? 일단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대선의 연장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그 검찰 정상화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당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축이 뭐가 있냐면 그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이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네네네. 다음 주면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왜냐면 이제 취임 초인데 지금 지지율도 역대 네네네. 대통령에 비하면은 그 당선인 인수위 시절의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낮았죠. 그렇습니다. 가장 낮기 예.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50% 초반 정도 그리고 이제 아, 새 정부를 좀 견제해야 된다. 이게 한 35에서 40% 네네네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도 자체는 대선의 연장선이고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준다가 50 초반 정도 그 정도 구도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인물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충청권 같은 경우에 하나의 특징이 KBS 조사를 보면은 지지율하고 당선 가능성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당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 충남 조사 보면 이장호, 그러니까 허태정 민주당 후보가 35.9, 이장호 국민의힘 후보가 39.6, 충남 같은 경우는 네네. 양승 후보가 네. 37.5%, 김태흠 후보가 네. 38.8로 다 오차 네네. 범위 이내의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 당의 지지층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 그리고 선거 캠페인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느냐. 요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결국은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렇죠. 결국 인물론이고 이번 그렇습니다. 선거는 예. 지방선거에서 좀 승패의 전략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인물로 내세우는데 네. 특히 흔히 말하는 밭갈이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네. 밭갈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을 투표로 끌어내느냐. 이게 예.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민주당이 현직 프리미엄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2018년에 워낙 크게 당선이 많이 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네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지금의 이제 현역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 그동안의 4년 동안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또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이미지 네,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물 네네. 경쟁력의 요인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덧붙이면은 이제 그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네네. 충남 같은 경우는 이 그 기업 도시 유치 그다음에 그 철도, 동서횡단 철도 건설, 그러니까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26.5%,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24.4%여서 충남은 이제 어떤 산업 기반과 그 어떤 인프라, 도로교통 인프라, 철도 인프라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네네네.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네, 해결책을 같이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선생님, 하려면은 이제 잠깐만 중단했다. 이거 끊고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렇게 하세요. 대전 자료를 지금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네.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 이런 것들을 인제 야당이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인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법안 통과라든지 예산 확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국회
이쪽은 국회 상황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뭐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국회의원들과의 이런 협업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의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후보들 간의 어떤 팀워크, 팀플레이 이거를 유권자들께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그 공천 과정에서 특히 이제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좀 그 공천 과정이 좀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얼마나 네. 잘 추스릴 수 있는지 지금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네. 경우에는 후보가 됐는데 후보를 뒤집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본 오열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않도록 이 이제 내부의 어떤 패배자들을 잘 단도리하고 잘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선거는 특히 광역시만 하더라도 네, 여러 집단의 그동안 있던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역 시장인 하태정 시장이 가장 큰 축을 형성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는 시장을 관선시장부터 시작해서 두 번이나 하신 염홍철 시장님도 민주정의 하나의 계보를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또, 지난 6기 이제 민선 시장이었던 권선택 시장님도 사실은 큰 축을 가지고 계세요. 아우, 그러네요. 또, 예,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희망 섞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컷오프 당하신 박성효 시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장우와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음, 안 되고 있어서 그 중에 일부 세력들은 차라리 허태정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지금 음,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선거가 제 역량이 욕망이 분출하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서 누가 얼마나 큰 틀을 가지고 끌어들이느냐. 그야말로 한 솥에 같이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는 네, 세력으로 구축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빅텐트를 구성을 해서 그것 또한 화학적 결합까지 된다면 사실은 뭐 필승이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런 말씀까지는 원래 우리가 지휘하려고 했는데 네. 벌써 다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방송 빨리 끝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예, 지금 보니까 기초단체장이 이제 보도는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국힘도 국민의힘도 심각하고 민주당도 그 네, 지금 공천 잡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쪽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임도 네, 있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저쪽 사람, 그러니까요. 저쪽 당의 후보를 어, 지지하겠다.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조직에 예, 이제 예, 자기 예. 조직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지지자들도 자기 우리 그렇죠. 예, 우리 어, 저기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합시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를 떨어뜨립시다. 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당하지만 네, 역선택 역선 선거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역선택에 예. 자칫 잘못하면 철퇴를 맞을 수도 있죠, 서로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네,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공천 잡음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중앙당에서 좀 살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고문께서 등판을 하시게 되면 아마 지금 네, 이제 재보궐 선거도 있잖아요. 상당히 전국 단위로 지금 그렇죠. 재보궐이 한 8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권역별 지원을 할 가능성이 지금 있어요. 만약에 출마를 그렇죠. 하시게 되면, 예. 그럼 이제 그걸 네네. 통해서 지지층의 결집의 하나의 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런 어떤 서로의 상처를 좀 잘 봉합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이재명 고문에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야말로 막판에 큰 변수로 작용하실 분이고 네, 하나의 변화.
있을 수 있는 기대치가 또 우리에게 있어 다행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래서 수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저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좀 빨리 이제 공천 과정이 지금 뭐 지방선거는 이번 주 거의 수도권은 어제 오늘부로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재벌 관련한 그 공천 심사나 이런 것도 조금 속도를 내서 좀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네. 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한 3주 뒤면 지방선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네. 이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이었고, 비록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네. 지방선거에 속도전을 내는 부분이 너무 지지부진했다. 이거는 아픈 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미 국힘당은 선수를 내놓고, 싸울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출발선이 늦어졌다는 부분도 지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쵸. 자, 지금 대표님 그러면,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는 이 주제가 네. 그렇게 뭐 생생하고 아름다운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네. 어, 글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님하고 말하면서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음. 질문을 건너뛰어서 네. 아까 그 국회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사실 검수완박이 아니라 실은 검찰 정상화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검수 덜박이 됐어요. 많이 좀 그렇죠. 예, 많이 좀 네네. 원안보다는 많이 좀 뭐랄까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할까요? 예. 그게 좀 그러니까 잘 안 알려져서 범박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프레임에 갇혔던 거고, 그쵸. 그래서 검찰 정상화가 오히려 맞다. 왜냐면 이건 검찰 자체가 국가 권력이 아니고 행정부의 외청의 한 기구고, 검사 전체는 불과 2,000명인데, 2,000명의 수사 권력까지 해봤자 7,000명이란 말이죠. 현재는. 근데 네. 그들이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이미 검찰 공화국이 완성된 지가 2년은 됐다 벌써. 그리고 방점을 찍은 게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은 국민들이 우려한 바가 컸고, 이렇게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경우에는 과거 군사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독재를 행행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었는데 검수완박하니까 마치 모든 것을 다 박탈, 뺐고, 응? 하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현재 여당이 어, 강탈한다는 느낌의 뉘앙스를 언론에서 계속 흘렸단 말이죠. 응?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굉장히 높았잖아요. 검찰 정상화에 대해서. 근데 4월 말부터 부정적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부정이. 그러니까 부정 지수가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박도 아니고 덜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 분야는 두 개 분야는 남겨둔 상태고 또 한국형 FBI라는 중수청은 설치도 좀 미뤄진 상태고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등등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만 많이 남아있기도 한 검찰 정상화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선거에서 어, 활용하거나 또는 긍정 부정의 영향을 미칠 요소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실래요? 일단 이 검찰 선지나 그 검찰 정상화 법안이 이제 미치는 여파가 불가피하게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몰려서 밀리 숙제하듯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번 주면 끝이 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인수위에서 검찰 개혁 법안은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이미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벌써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리고 이 지지자들이 대선을 패배한 이후에 이 개혁 법안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등 떠밀려서 지금 이 법안을 처리하게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처리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법안은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네.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법안과 관련해서 그렇죠. 2년 전에 상정이 이미 된 상황이어서 국회 내에서는 충분히 네네네.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방선거 때 그 지금 언론에서 그 과정이 너무 졸속이었고 그 독소 조항들이 있다.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해명을 하고 네네. 민주당에서 그리고 네. 개선점과 보완점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잘 홍보가 되고 전달이 되고 지금 사개특위가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그 검찰 개혁의 종합적인 그림이 어떤 건지를 사개특위에서 특히 이제 네. 중수청 관련한 일정이나 내용이 좀 지금 마지막 그렇죠. 법안에서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네네네. 잘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네. 걱정이 그럼 경찰 권력이 좀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네네.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이나 뭐 학계나 이런 여러 안들은 경찰을 한 세 개의 기관으로 좀 구분을 해서 역할을 좀 네네네. 분할한다 이런 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열심히 해서 그 그림을 좀 네. 정확히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게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언론이 이제 이야기하는 졸속 처리나 독소조항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제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음. 보면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떤 유튜브 민주당 지지하시는 유튜버가 이런 네 단어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왜 네네. 그 지지자들을 통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는 좋지만 결국에 그거를 프레임화하는 거는 당에서 당의 홍보 기능과 뭐 정무 기능과 그다음에 그 뭐 SNS라든지 이런 공론화 기능이 있잖아요.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그 부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서 그 네. 투쟁을 열심히 하려면 이 분야가 좀 강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네, 여론 대응이나 네, 또는 바람을 몰아가는 측면 이것을 한 발짝씩 앞서서 그렇죠, 어떤 워딩을 해내고 바람을 잡아가고 한 부분이 좀 약했다 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게 좀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 동의하고요. 네, 이제 지방선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는 차원에서 네, 기타 지금 있던 검수완박 그 코너 말고도 남아있는 일정 중에는 곧 있는 취임식 전에 또 이제 지금 계속 청문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스스로 사퇴하면서 첫 낙마가 됐잖아요. 네, 사실 또 이번 인수위에서 내건 각종 그 장관 후보님들이 국민 눈높이에는 많이 맞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저쪽 이게 국짐 쪽에서는 아주 그 대표적인 인물을 내세우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떨까? 또,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일단 지금 그 이 현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충청권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좀 반반이더라고요. 잘된 인사다, 뭐 적절한 인사다, 그다음에 적절하지 않다, 잘 못된 인사다 이게 반반으로 나와서 사실 이제 그 검찰 개혁 법안 그리고 지금 또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네. 인사청문회 네. 국면에서는 여론이 집무실 이전보다는 그래도 그냥 적절하다, 뭐 잘된 인사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빨리 출범하는데 도와는 줘라. 뭐 낙마할 음, 사람들은 아마 그거는 네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명단이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빨리 낙마 안 하면 네네네. 부담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을 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송곳 검증은 해야 되겠지만 출범할 수 있게는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잡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네, 쟁점이 집무실 이전은 충청권 여론에서도 보면 부정평가가 높더라고요. 매우 그러면 높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는 이제 요 부분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고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 네, 좀 분리를 해야 된다. 예, 이슈를 분리를 해서. 예. 이슈 해줄 분리를 거는 해서, 그렇지. 해줄 건 해 주고 음, 우리가 싸워야 될 음,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요렇게 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 크게,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걸로만 전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퉁칠 그렇죠. 건 퉁치고, 그렇죠. 시원하게 보내줄 건 보내주고, 그렇습니다. 큰 건에서 우리가 뺏을 거 뺏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공략할 건 공략하자. 뭐 이런 네. 전략이시죠?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지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게 인제 좀 그 청문회를 한 2명이나 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길게 좀 잡았으면은 인제 우리가 하나하나 좀 검증을 하면서 잘못된 그렇죠. 거를 바로잡을 네. 수가 있는데 지금 6명 막 뭐 4명 막 이렇게 잡혀 있어 속된 가지고 말로 떼거리로, 떼거리로 네. 그냥 스크린 지금 하듯이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정말로 뭐 어떤지도 모르겠고, 예. 맞아요. 검증해야 될 거는 또 그냥 다른 거에 묻혀서 지나가고 인간 네네네. 방패를 앞에 누가 세워 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만 보고 있다가 다른 거 더 중요한 네, 것들이 묻히는 게 있어서 이제 지금 네. 그런 그리, 상황이니까 그리고 실제 네. 검수완박 그거에 인사청문회에 속된 말로 부적격 인물들이 싹 다 묻혀버렸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여론에서 엉뚱한 사람이 묻혀버렸기 먼저 지금 때문에, 예, 네. 예, 사퇴를 해 예, 버렸어요. 문매를 맞고 네. 지금 뭐 굉장히 김인철 크게 이런 검증해야 분 될 사람은, 예, 네. 김인철 수석은 사실은, 아니, 김인철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도 안 됐던 사람인데 갑자기 근데 그분도 문제가 나간다고 많았죠. 그러고 자진 네. 사퇴하고, 예. 네. 한동훈이나 아니면, 정호영, 이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집중 조명 대상인데, 검수완박에 또 묻혀버리고, 그쵸. 그러면서 묘하게 지금 이제 흘러갔다. 그래서, 잊을 건 잊고, 털 건 털어내고, 더군다나 시점 자체가 이제 5월 딱 접어들면서는, 취임식과 사실은 지방선거의 모든 게 이렇게 조명되는 상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털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윤석열 변수 정부 중에, 네,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인제 좀 그런 거를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면을 좀 네, 포지티브하게 바꾸려고 그래서 뭐 이미 인제 이건 준비됐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좀 그 이번에 인수위 그 110개 과제 나온 거 보면 여가부 폐지나 사드 재배치 이런 건 그렇죠.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도 아는 오늘 거예요. 신문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110개 있어서 과제에서. 네. 네. 그래서 저쪽도 좀 부정적인 거는 다 지선 이후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보이고 있으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잘 살피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눈치, 받고 이렇게 해야죠. 눈치껏 좀 현명하게, 응? 현명하게. 네. 나가자. 네. 현명하게. 맞습니다. 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는데, 네. 어, 지난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단체장 평가, 또 당선 네. 가능성, 지지율의 격차 차이가 아까 언뜻 말씀하셨잖아요,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는, 현재 당장 지지율은, 국힘당 쪽 후보들이 다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은 또 대부분 현역 시장 같은 경우나 광역단체장은 또 높아요. 그리고, 행정 지지도도 또 상당히 56%라든지 60 몇 퍼센트 이렇게까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이 지점에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점칠 수 있을까요? 그게 인제 지금 요게 충청권에만 좀 그런 특징이 네네.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충청권이 약간 그런 네. 특징을 보이는데 그게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충청권이 원래 인제 민주당의 볼모지였잖아요. 근데 인제 그 그렇죠. 신행정 수도 이전 공약을 하면서 그 행정 중심 도시로 이제 세종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이게 네. 인제 이 전체적인 어떤 충청권의 민심이 변화를 하고 민주당이
거기에 계속 부응해 가면서 지지를 가져온 그런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그 이제 당선이 됐던 분들도 사실 보면은 기초의원부터 해서 올라와서 단체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밑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올라오신 분들이 지금 현역인 분들이 꽤 많아요. 또 그리고 젊은 분들이 그렇죠. 많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사실 지금 우리 이제 광역 기준으로 보면 허태정 시장님도 유성구청장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후보이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양승조 지사님도 천안에서 국회의원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어요. 사서 네, 사선까지 사선씩이나 하시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를 바탕으로 이제 그 다음 단계 도전해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지가 이렇게 조금 혼조세를 보이거나 네, 안 좋은 거는 사실 윤심을 네, 가지고 지금 김태흠 지사도 출마가 됐고 네네,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은 당선된 이후에 먼저 지금 준비가 빠르게 들어갔는데 민주당은 약간 전열 정비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은 좀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 경쟁력이 있거든요. 젊고 그다음에 바닥에서 다져서 실력을 갖추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현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 부분이 이 충청권만 그렇다니까요. 다른 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충청권의 네.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예. 네,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물 네.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집을 시키는 거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 더민주 쪽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그런 면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나 그래도 방송은 유튜브니까, 공영방송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대전의 허태정 후보, 충남의 양성조 후보, 그리고 또 이제 세종의 이춘희 후보가 유충이 고맙습니다. 예, 일단 다 예, 됐거든요. 그리고 네. 충북도 충북, 노영민 충북 후보 이렇게 오늘 조사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충북. 충북은 글쎄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제 노영민 우리 저기 비서실장님, 전 네, 비서실장이 워낙 저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조직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 또 이렇게 근데 떠요. 거기 조직력은 같이 싸웠던 경쟁자가 국민의힘으로 가신 분이 있지 않아요? 오세재 그게 선파전이 후보라고.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 삼자 구도로 가면 무조건 민주당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네. 우리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의 필승 전략 지금 말씀하신 젊고 유능한 면 그리고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착착 성장해온 과정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떤 면을 더욱더 부각시키면 이번 선거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승산이 있다.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청권이 민주당의 볼모지였어요. 거기서 지금 네, 민주당이 이 정도의 성과를 읽어낸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으로 읽어낸 성과를 가지고 지금 많은 현역들을 기초단체, 기초광역의회에 보면은 또 많은 그 현역들을 확보를 했잖아요. 인재를 지금 키워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과정에 어려웠던 그 과정을 믿고 간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가 그 당직자 활동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네. 조직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지역이 충청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럼 특별히 제가 그 또 인연이 의미가 있으시네요. 아주 네, 큽니다. 그래서 이 대전권을 그때 대전과 충청남도 이쪽 충북 뭐 이쪽 담당을 했었는데 야, 그때 네,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발전을 민주당이 일군 지역이 바로 충청권이에요. 그래서 그 맞아요. 저력의 힘을 믿고 네네네. 가신다면 특히 또 지난 그 대선 때
대선 전에 그 경선, 민주당 경선에서 사실 네,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의 승기를 잡아준 곳이 바로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저력을 믿고 가신다면 저는 이번에 네, 어렵지만 네, 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현재 네, 충북은 어쨌든 차치하고, 대전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 후보로 네, 나오신 상대 후보, 대전의 이장우, 네, 그다음에 충남의 김태형, 이 두 후보는 사실 극단적인 평가를 받아요. 음, 극단적인 평가. 그러니까 네, 이장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나 잡음, 친박 계열이다가 어, 폭언, 뭐 폭력, 음, 등등 또 막말, 심한 막말 이런 거에 휘말리기도 했고 양 극단의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구청장 시절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같은 걸 굉장히 떨어뜨려서 사실은 어려움이 컸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실은 박성효 후보를 누르고 됐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한 사실은 기대가 그래서 더민주 쪽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김태형 후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전판 김태형, 어? 음, 충남판 이장우 소위 그쵸. 그 거의 같은 맥락의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캐릭터가 묘하게 윤석열과 연결돼요. 그러니까요. 네. 예, 하는 그 과정, 정치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이번만큼은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많은 지지자들이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음, 끝나자마자. 그리고 지금 역대급으로 당선인의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파고 들어갈 전략은 얼마든지 있지 않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겉에 드러난 결과와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럼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마시고 안 믿으시겠지만 그 여론조사 이면에 그 민심의 흐름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진짜 어렵다고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공주 출신이라고 자꾸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네네. 지금 뭐 기초단체장들 이제 그 뭐 네. 공주 청년 부여 같이 약간 조금 이제 원래 어려웠던 지역들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렵다 네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바깥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외적인 요인만 가지고 그렇게 떠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 그 안에서 정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그런 어떤 승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밭을 갈면 저는 지금 그 4년 동안 분명히 그 민주당의 소속 현역들이 충분히 많은 성과들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성과, 제가 이제 대전에 살다 보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하태정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음, 어, 그러니까 일 못하는 또는 뭐, 추진력이 없는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결과를 사실은 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반대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선 5기, 6기가 예타 면제 사업을 3개씩밖에 못했어요. 3개씩. 음, 그런데 허태정 시장은 혼자서 이 4년 동안에 11개를 해치웠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30년, 40년 수건 사업으로 그 오랫동안 묵혀있던 이전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에, 10개 이상을 또 해결했어요. 음, 그럼 이 자체만 가지고 공약을 펼쳐도 특히 이번 이제 캠프 이름도 온통 행복 캠프라고 했는데 음, 온통 대전이라는 이 그 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어, 이번 그 지방선거에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에서 저희들은 지지도를 믿고 싶지도 않다. 음, 당선 가능성 분명히 더 높게 나온 그것을 그리고 지난 행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화, 밭갈이만 잘하면 대전은 뭐 거의 확실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양승조 지사님도 실은 행정 지지도에 대한 평가는 더 높아요. 대전보다도 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요소가 지금 현재 정권 안정론과 또 견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견제론을 내세우면서 폭주를 막아줘야 하지 않겠나. 음, 국가 경영은 어느 한 세력에 의해서 완사이드하게 흘러갈 경우에 역대 역사에서 볼 때 정말 그 폐해가 국민에게 모두 무산히 넘어가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하게 어, 포인트를 잡아 나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의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태정 시장이나 양승조 지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이춘희 시장이면 워낙 이제 거기다 그 그렇죠. 민주당이 텃밭이 되어 있어서 제가 탄탄하죠. 예, 예. 탄탄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이 성과들이 많은데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공론하고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이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실 허태정 시장님 같은 경우도 언론 노출 빈도나 또 중앙에서의 어떤 그 뭐 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네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인수위 110개까지 보면은 항공우주청을 사실 대전에서 좀 이렇게 해야지 대전의 어떤 과학기술력과 그게 같이 좀 접목이 될 수가 있는데 또 그 충남에 또 국방 계룡대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대전으로 오든지 충청으로 왔어야 되는 지금 경남으로 갔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또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바이오 1세대들이 어떤 그 바이오 어떤 산업, 벤처를 굉장히 대전에서 일군 1세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바이오 도시와 관련해서도 인천과 제가 지난해인가 경합을 해서 결국 네네. 인천이 네. 가져간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네네.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네. 그런 부분을 네.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어필해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크게 이슈됐던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항공우주청 이전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역 지금 이미 대덕 연구단지 그리고 연구원이 한국우주연구소도 퇴진해 있는데 그럼요. 어떻게 우주청은 거기로 가느냐? 이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전혀 그렇죠. 관계없는 전략을 튼 거다. 네. 그러면서 이장 후보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산업만 산업체 기업만 유치하겠다는 쪽으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팩트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쵸. 근본 청도 여기로 와야 되고 아니 청이 와서 행정도 하면서 산업도 활성화되어야 일원화가 되는데 산학연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엔 절름발이 행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네네.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당선인의 지자체에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허태정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좋은 선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음. 현재 업적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업적들을 계속 해야만 중단 없는 대전 시정, 대전의 발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동안 과학수도 이런 얘기만 했지만 그 부분이 좀 미진했거든요. 그쵸. 연구단지가 이 대전에 들어온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이 제대로 연계가 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대전의 테크노밸리 요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해서 이번 2기 태정 정부는 과학 문화 수도 건설이라는 또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화가 융합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노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꿀잼, 핵잼 네. 이런 도시로 만들어서 대전을 완전히 탈바꿈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만 잘 된다면 네. 대전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주정봉 TV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한번 기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또 전망과 전략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이번 대전, 충남, 충남북, 세종까지는 물론이고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이 하나의 방향타가 되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정봉 TV 개국을 축하드리고요. 사실 지금 그 유튜버 이 분위기가, 유튜브 쪽 분위기, 특히 이제 진보 유튜브 쪽 분위기가 대선 패배 네, 이후에 좀 많이 유튜브를 안 보는 그런 분위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방역 조치까지 풀려가지고 유튜브 조회수들이 네, 지금 많이 좀 낮아진 상황에서 개국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에서 개국을 하셨지만 그래도 네, 지방선거라는 또, 예, 어떤 이 도약의 계기가 있으니까 좀 잘 네, 성공하셔서 많은 구독자 수 확보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알찬 내용으로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이게 재미가 네, 없으면 구독자가 안 되니까 항상 재미를 추구하시는 주정봉 TV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네.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네, 이은영 TV도 구독, 좋아요. 네. 지금 5만 4천원에서 50만 4천원, 54만으로 야, 근데 기대하고 구독이 응원하겠습니다. 안 늘어요, 지금. 저보다 다 저기 꽃구경 가셨나 네. 봐요. 이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가 봐요. 일상으로의 회복. 네. 그 안에서도 틈새 속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한번 밭을 갈아보겠습니다. 네. 저 주정몽 TV 예. 가족 그리고 이거 준비해 주신 스태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이전 소장님도요.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